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총론 저자 김직은 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강의가 이제 4장 4절 정보생산 및 전파 단계에서 제1항 정보분석 단계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페이지 132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4장 4절 2항 3항 일부 기술분석 기법과 정보분석 기법 일부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 분석 기법입니다. 기술 분석 기법 중에 이제 암호, 이 암호는 이제 통신 내용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나 규칙을 말하는데, 이 암호는 이제 기원전 고대 그리스의 스카이테일 암호에서 시작돼서 로마의 카이사르 치안 암호, 또 14세기 이탈리아의 근대 암호로 발전을 했습니다. 암호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문자 암호입니다. 이 문자 암호는 원문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다른 문자나 기호로 바꾸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알파벳을 밀어서 치환하는 카이사르 암호에서부터 현대의 복잡한 알고리즘과 키를 사용하는 전자적인 암호까지 포함됩니다. 이 경우 핵심은 이제 키 관리죠. 둘째는 이제 어구 암호입니다. 어구 암호는 코드북을 이용해서 단어나 구, 문장을 숫자나 약어로 이제 바꾸는 방식입니다. 작전명 지정이나 의미 은폐, 문장 압축에 효과적이지만 코드북이 유출되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사용해서 보안성을 높이고 있고, 문자 암호는 키 관리, 어구 암호는 코드북 관리가 운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암호 분석은 암호를 원래 의미로 되돌리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나 약속을 추론해서 해독하는 지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 암호 해독은 이제 알고리즘 파악이 핵심이고요. 어구 암호 해독은 코드북 확보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화력 못지않게 암호 해독, 즉 애니그마나 퍼플을 해독한 사례들은 이 전쟁의 상황을 좌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호 해독 사실이 상대에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은 즉시 암호 체계를 바꾸거나 역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서 기만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 해독 성공 자체를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이 사진은 특징 사진 판독은 이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해서 정보를 얻는 활동인데, 전문 지식과 경험이 이제 필수적입니다. 물론 간단한 사진은 그냥 봄으로 해서 해독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거 역시 전문가의 경험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 일반인에게는 단순한 도로 교차로처럼 보인 사진에서 전문 판독관 브루지오니가 이제 소련 미사일 기지와 유사성을 이제 즉각 인지한 일이 있는데요. 또한 이 사진 판독은 단순한 식별을 넘어서 징후의 해석까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장 활주로 확장 사진을 통해서 상대국의 대형 항공기 개발이나 도입 가능성을 추론할 수가 있겠죠. 즉 사진 판독은 단순 관찰이 아니라 군사 전략적인 함의를 읽어내는 분석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3항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해서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보 분석 기법은 매년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대표적인 정보 분석 기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델파이 분석 기법은 이제 랜드 연구소가 개발한 것으로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수집, 교환, 발전시켜서 합의를 도출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제 방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 공군의 전략 연구에 쓰였고, 이후 산업기술 발전 예측에도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베이잔 기법은 사건 발생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직관을 수치화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수집되는 첩보를 반영해서 역동적으로 이제 개연성을 예측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분석관의 계산을 비교, 취합하는 방법이 이제 특징이 되겠죠. 정세 정만 분석 기법은 폴리컨 앤 팩시언은 이제 정치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기법인데, 정치 결정권자의 선택은 이제 현안의 중요성, 자원, 기대 효용, 정치적인 지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램프 분석 기법은 이제 로그우드 박사가 이제 개발한 공개 출처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국가 행위자의 개인적인
개인적 그리고 국제적인 자유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미래가 형성된다는 이제 관점에서 전개가 됩니다. 즉, 각 기법은 이제 전문가의 합의, 확률적인 계산, 정치적인 결정 구조 분석, 자유의지 행위 분석 등 서로 다른 관점에서 미래와 사건 개연성을 예측하려는 정보 분석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정보 분석 종합 모델은 이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을 통해서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정책적인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론인데요. 간략히 설명하면은 먼저 이제 기회 분석 기법은 특정 정책 방향이 적절한지 평가하고 혁신적인 정책일 경우는 다양한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타당성을 재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린치 분석 기법은 이제 다수의 가설을 설정한 후 증거를 검토해서 핵심적인 판단을 도출하고 이것을 중심축으로 삼아서 추가 분석을 전개해 나가는 기법입니다. 경쟁 가설 분석은 복수의 가설을 동일 조건에서 검토하면서 증거와 일치 여부를 평가해서 상대적인 우월성을 가리는 방법으로서 여기에 점검표, 즉 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체크를 하게 되죠. 경쟁 분석은 이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기관이나 분석팀이 각각 결과를 내고 이것을 비교하는 분석 방법이지만은 정치적인 영향이나 과대평가의 위험성도 이제 존재합니다. 대안 분석은 이제 하나의 가설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대안적인 가설을 동시에 검토하도록 하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려는 분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5가지 기법은 이제 정책 방향 검증과 핵심 판단 도출, 가설 간 경쟁 평가, 다양한 점에서 비교, 대안적인 사고 촉진이라는 흐름 속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종합적인 정보 분석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추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추론 방법은 정보 분석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즉, 기납법은 기존 지식과 사례를 수집해서 통계적인 상관관계로 결론을 내리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많은 사례 분석에 적합하지만은 인과관계에 설명하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역법은 이미 설정된 가설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서 결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직관은 이제 분석관의 순간적인 통찰력에 기반한 추론으로서 훈련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지만 선천적인 재능도 중요시 됩니다. 과학적인 추론은 직관과 실험을 결합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반복 검증을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변증법은 역사적 구조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회 변화의 흐름을 질적으로 파악하는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입니다. 정리하자 보면 이 5가지 추론 방식은 이제 통계적, 논리적, 직관적, 실험적, 역사적 접근이라는 서로 다른 관점을 제공하며 정보 분석의 신뢰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어서 이제 기납법과 연역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좀 더 이제 알아보게 되면 기납법은 이제 관찰과 실험에서 출발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가설이나 이론을 구성해서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상향식 추론 방법이 되겠습니다. 연역법은 먼저 가설을 설정을 하고 그 가설에서 도출된 예측이나 관찰 결과를 실제 경험적 자료와 비교 검증하는 하향식 추론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가설 이용 분석 절차는 이제 주어진 현상에 대한 잠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과정인데 이 가설은 기존 경험과 개념을 바탕으로 현실된 창조적인 지적 활동의 어떤 산물로서 좀 전에 말씀드린 기납법은 이제 리차드 호이어가 주로 제기한 방법인데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평가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결론을 제시하는 순으로 관찰과 자료로부터 가설을 도출하는 상향식 절차이고요. 연역법은 셔먼 켄트가 제시한 방법으로서 문제를 정의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첩보를 수집하고 가설을 평가하고 가설을 선택하고 모니터링하는 순으로 가설을 먼저 세우고 이것을 검증하는 하향식 절차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셔먼 켄트의 정보 분석 6단계는 가설을 중심으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연역법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6단계는 이제 문제의 정의와 가설 설정, 자료 수집, 평가, 선택, 검증의 순환적인 과정으로서 정보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는 체계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렉산더 저지의 가설 선택 방식은 분석 과정에서 최선의 가설이 아닐지라도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가설을 선택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인데 동상 몇 가지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죠. 이제 최선이 아닌 차선이지만 충분히 만족할 만한 가설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점적인 접근을 취하고, 세 번째, 조직 내에서 최대한 지지와 협의를 얻은 가설을 선택하고, 그리고 네 번째, 과거 성공 실패 사례를 참고해서 올바른 가설을 선택한다. 다섯 번째, 가설 평가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서 가장 적절한 가설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합리성, 점진성, 조직적인 합의, 과거 사례 참고, 기준 기반 평가를 중심으로 가설을 결정하는 실무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켄트의 방정식 또는 예일 방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설의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셔먼 켄트는 이제 요 확률을 수학적인 수치와 언어적인 표현을 연결해서 표현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즉 확실, certainty 100%, 과거 거의 확실, almost certainty 93%, 플러스 6%, 대체로 가능, probably 75%, 플러스 12%가 되겠죠. 반반 가능은 이제 chances about even을 해가지고 50%, 플러스 10%이고요. 대체로 가능하지 않으면 이제 probable loss로 해서 30%, 플러스 10%. 그다음에 거의 확실치 않은 것은 almost certainly not 해가 7%, 플러스 5%가 되겠고, 불가능은 뭐 거의 impossible 해서 0에서 2% 수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켄트 방정식은 언어적인 판단과 수치적인 확률을 연결해서 가설의 신뢰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체계적인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4절 3항 정보분석 기법 나머지 100페이지 136페이지부터 요약 강의에 참고로 전 국가정보학총론 책은 종이책과 전자책 두 가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종이책은 제 개인적으로 접촉을 해서 사시면 되겠고요. 그 전자책은 이제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국가정보학 문제집이 발간이 됐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문제집은 전자책으로만 나와 있고요. 참고로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의 7급, 9급 문제가 완벽히 거의 기출 문제가 복귀된 문제들이 이제 수록이 되어 있고요. 또 기출 문제와 유사한 문제풀이,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로 구성된 문제집이 되겠습니다.